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오케이. 지섭, 윤섭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리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리나요?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또 이제 또 자, 지금 이제 현장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 아무도 없어가지고 혹시나 방송 상태 이상하면 그거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오케이. 가봅시다. 자, 우선 그거 이렇게 그 2020년 기출에 그거 뭐냐면 내가 방점을 두는 이유는 이때 속도론을 그 이인호 교사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 그 비슷하게 반영될, 그러니까 뭐 똑같진 않더라도 문제의 형식이나 아니면 성격이 비슷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21년 기출은 이때 상념기를 그 양창혁 교사가 냈어요. 그래서 그 2021년에 있는 상념기 문제가 이 양창혁 교사의 어떤 그 성격대로 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기출은 방학 때 우리가 다 풀어봤기 때문에 그 2021년의 상념기를 꼭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2020년 기출은 속도론 이인호 교사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요거 지금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3번 문제 요걸 한번 살펴볼 텐데 3번 문제는 쉽지만 크게 어렵진 않지만 어떤 한 요소에서 크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 있어요. A,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거고 속도 상수는 K인가 봅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A하고 B이기 때문에 A하고 B의 농도에 따라 초기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문제 1번에서 저 A하고 B의 반응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당연히 뭘 해봐야 되겠어요? 바로 속도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 V는 속도 상수 K에 바로 저기에 있는 반응물인 A, 그 다음에 반응물 B의 농도에 대해 지수가 M차, N차. 그래서 M차하고 N차를 결정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눈여겨볼 게 예를 들어 실험 1번하고 실험 2번을 보시면 A 농도는 일정하죠. A 농도 일정한데 보시다시피 B가 몇 배 증가하고 있어요. 2배 증가하고 있죠. 이때 여기 있는 초기 속도가 몇 배 증가해요? 2배 증가하네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뭘 알 수 있죠? b가 2배 증가할 때 속도가 2배 증가하니까 바로 b의 차수인 n이 1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을 보면 2번하고 3번 실험은 b가 일정한데 a가 이렇게 이제 2배 증가하고 있죠.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반응 속도가 4배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A의 저 차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속도 법칙을 적용을 해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M이 2고 N이 1이다. 따라서 얘는 속도식이 K의 A의 M승이다. A의 제곱이다. B의 1승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 여기서 뭐냐면 속도 상수를 구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속도 상수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요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데이터를 고르면 되죠. 지금은 저기에 있는 실험 3번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3에서 초기 속도가 보시다시피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당연히 속도의 단위니까 몰 퍼 세크가 되겠죠. 근데 그게 여기에 있는 결정된 속도식에 따라 속도상수 K에 자 그때 A하고 B의 농도가 각각 0.1, 0.1이니까 0.1몰 농도의 제곱 0.1몰 농도의 1승 요걸 풀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요걸 나눠주면 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K가 뭐가 나오느냐 계산을 해보면 대략 40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요 단위죠.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몰 농도의 마이너스 2승에 초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그 단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명심할 거는 지금 이게 속도상수 구하라고 하잖아요. 속도상수에서는 요거 이렇게 반드시 단위 이걸 명시해 줘야 돼요. 요 단위 빼먹으면 문제 자체가 아예 틀리거나 아니면은 크게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단위까지 정확히 쓰시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전형적이고 쉬운 문제인데 중요한 게 바로 3번이죠. 요것 때문에 내가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주어진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에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온도 역수에 대해서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한 값의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짜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이 기울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0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해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데 아마 문제에 이게 오타로 빠져있나 그렇긴 하여튼 마이너스입니다. 곱하기 10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승이라고 되어 있네요. 10에 3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문제에 제시되고 있는 온도 역수에 대한 그 로그 K 이 관계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이죠.
자,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로그 K는 뭐 원래 표현은 이거죠. K 한 다음에 무슨 상수의 지수 마이너스 RT분의 EA 이런 걸로 표현되는 그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A가 바로 지금 구하려고 하는 활성화 에너지고요. 자, 이 수식은 외우는 겁니다. 바로 아레니우스 역시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수식을 제시한 거지, 그 아레니우스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는 이걸 막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도 그냥 제시했듯이 그냥 바로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건데, 얘를 양변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로그 K는 마이너스 R분의 2A 의 T분의 1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를 X축에 도시하면 얘를 Y축에 그릴 때 요만큼이 기울기가 되고 이게 Y절편이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로그 A 이고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기울기가 이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R분의 EA. EA는 활성화 에너지고요. R은 그 유명한 기체상수 PV인 nRT 할 때 그 R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선 문제에서 알아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명심할 건 뭐냐면요. 지금 이게 문제가 굉장히 독사 같은데, 왜냐? 실제로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단위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속도 상수 있죠. 이 속도 상수에 로그가 취해져 있잖아요. 그럼 로그가 취해져 있다면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지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뭔데 중요한 건 여기 지수 위에 뭐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지수 위에 뭐가 올라가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단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지수 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활성화 에너지 RT 요까지 곱했을 때 이게 전체가 단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자, 얘는 온도죠. 온도니까 얘는 단위가 뭐가 돼요? 보시다시피 온도의 역수니까 여기까지의 단위는 켈빈의 역수여야 요 단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무단위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요까지인데, 요 무단위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요 기울기 부분이 단위가 켈빈이어야 켈빈 역수랑 곱해서 여기가 무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에서 기울기는 철저하게 단위가 켈빈이에요. 켈빈.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문제들에서는 이런 기울기를 줄 때 여기에 켈빈을 붙여주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사악하게도 이걸 빼고 있는 거예요. 왜 뺐을까요? 실수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써있지 않더라도 이게 켈빈이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다른 문제에는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켈빈이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것으로부터 문제에선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수식을 이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여기 해볼게요. 그러면 따라서 자,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상쇄되고 기체상수를 이쪽으로 보내서 바로 R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3승 켈빈. 이렇게 써야 된다. 여기 켈빈이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바로 봐. 여기에는 기체상수 이 값이 얼마예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3 줄 몰의 역수 켈빈 역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제에 나와 있어. 이렇게 거기에 곱하기 2.0 한 다음에 여기에 얘를 킬로 켈빈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뭘 바꾸어 쓴 거냐면 이 부분을 바꾸어 쓴 겁니다. 10의 3승을 이렇게 이제 킬로로 바꿔 쓴 거죠. 자, 그럼 이때 2하고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2하고 8.3을 곱하면 28, 16.6 한 다음에 여기 킬로가 있죠. 줄이랑 만나서 얘가 킬로 줄이 되는 겁니다. 킬로가 이리 와서요. 그 다음 단위가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켈빈하고 켈빈이 약분이 되고 뭐만 남아요? 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답은 16.6 킬로줄 포 몰입니다. 즉 이 문제는 문제의 단위를 잘 생각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1번, 2번은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3번에서 저렇게 단위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지금 기울기가 이거라고 해서 켈빈 빼먹고 그대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켈빈이 남겠죠. 그럼 바로 이게 그냥 감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단위를 쓰지 않아도 감점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이인호 교사의 문제가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또 살펴볼 건 어려운 것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것만 뭐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4번하고 5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전형적인 2차 반응이어서요. 뭐 푸시면은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그 온도와 그 속도로는 관계죠. 5번 문제는 보시다시피 그 더 고온 조건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 문제가 1차 반응 문제인데요. 6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해봅시다. 5번에 건덕지가 하나 있네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에 5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나옵니다. Y축의 분자 분율 그다음에 X축의 속력 한 다음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온도가 이게 T1이고 T2죠. 이 그래프가 그 유명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에서 뭐 딱 봐도 뭐예요? 그냥 이게 저온이고요. 이게 고온이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포의 표준 편차가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표준 편차가 더 크죠. 그럼 그게 무조건 그냥 고온이에요. 이때 문제에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일 온도 크기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바로 표준 편차로부터 T2가 더 고온이다. 바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반응 속도 상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력이라고 돼 있지 않고 운동 에너지라고 돼 있네요. 뭐 여하튼 자, 두 번째는 T1, T2의 반응 속도 상수 비교하래요. 자, 역시나 뭘 활용할 수 있냐면 바로 이에 앞서 언급했던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을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가 커진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T1하고 T2를 비교하면 T2가 더 고온이잖아요. 그럼 이게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때의 속도 상수 K1과 K2를 비교하면 K2가 더 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온도 T1에서의 속도 상수 K1, T2에서의 속도 상수 K2라고 하면 무조건 이쪽이 더 빨라진다. 그리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무엇으로부터? 아레니우스 식으로부터.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온도가 바뀌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 EA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커지겠느냐, 작아지겠느냐?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X축이 운동 에너지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때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이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가 어떻게 이제 응용이 되냐면 속도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보조선이 뭐냐면 바로 여기다가 EA라고 쓰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짜잔 빗금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도가 커질수록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는 분자 개수가 많아진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보시다시피 온도가 저온이건 온도가 고온이건 경계가 되는 활성화 에너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바로 온도가 바뀔 때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충돌을 통한 그 반응 속도에 대한 그를 표현해주는 방식인데 이 고전적 충돌 이론에서는 온도가 바뀌어도 활성화 에너지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자, 참고로 문제에서 묻고 있지는 않지만 활성화 에너지는 언제 바뀐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반응 경로가 바뀌면 그때 요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즉 반응 경로나 미케니즘이 바뀌면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반응 경로가 바뀐다고 했는데 반응 경로를 바꾸어주는 물질을 뭐라고 했었죠? 반응 경로를 바꾸어주는 물질 바로
촉매죠.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 경로를 바꾸어 버리면 그럴 때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지 온도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뭐 꼭 기억해 둬야 될 사실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지금 이 1차 반응은 아주 6번은 1차 반응의 전형성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뭐 1차 반응에 대한 건데 그래프 해석이 뭐 약간 어려울라나? 뭐 쉬울라나? 뭐 실수할 수 있을라나 해서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1차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또한 이거죠. 바로 이게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바로 뭐죠? 이게 뭐예요? 반감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뭐예요? 바로 속도상수죠. 그래서 1차 반응의 속도상수가 저렇게 표현되는 걸 반드시 반감기하고 저런 관계가 있다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있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온에서 온도는 같은데 초기 농도가 다를 경우에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다음에 가지고는 다음에 자 4 3 2 1 0 그다음 자, 이런 두 가지 그림이 나오고요. 하나의 경우를 A, 아래쪽을 B. 여기 이제 10초, 20초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바로 Y축이 뭐냐면 농도네요. 어떤 반응물 농도라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4가 2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초인데 2가 다시 1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요? 또 10초가 지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건 2가 2이 될 때 걸린 시간, 1이 다시 0.5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A가 됐건 B가 됐건 다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반감기가 10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다시피 A에서의 반감기나 B에서의 반감기나 똑같죠. 자, 그 다음 나는, 자 그럼 얘는 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반감기가 속도 상수를 이렇게 로그 2로 역수를 취한 거랑 같잖아요. 그럼 온도가 같으면 속도 상수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상수가 일정하니까 반감기도 등온에서는 어떤 경우가 됐건 초기 농도가 뭐가 됐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 농도가 같은데 온도가 변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농도가 있고 자, 여기서 역시나 시간인데 여기서 짜잔 해서 초기 농도 4가 2가 됐을 때 시간이 10초. 그래서 2가 다시 1이 됐을 때의 농도가 10초 지나서 20초. 이렇게 된 여긴 A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C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5초 만에 4가 2가 되고요. 그리고 10초 만에 2가 1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는 여기 이제 C인데, 자, A는 아까 반감기가 10초라고 했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2가 될 때 보시다시피 걸린 시간이 5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반감기는 반감기인데 C 상태의 반감기가 5초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죠. 2가 1이 될 때도 5초고 1이 다시 보시다시피 2분의 1이 될 때도 그 다음 또 5초가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반감기가 같은데 C는 반감기가 5초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걸 해석을 한 다음에 거기 있는 1, 2, 3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1. 자, 6번이죠. 자, 저기에서 x에 대한 반응 차수와 그 이유는 차수는 1차죠. 왜 1차입니까? 바로 반감기가 농도에 무관하기 때문이죠. 그게 1차 반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하고 C에서의 온도 비교를 하랍니다. 자, 이때 우선 반감기 비교를 하면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C의 반감기가 더 작죠. 보시다시피 얘는 10초인데 얘는 5초니까요. 그럼 반감기가 더 짧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아, 반응 속도가 더 빠르구나. 금방금방 물질이 반응해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쪽은 더 느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정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쪽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고온이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반감기가 빨리, 그러니까 반감기가 작은 만큼 그만큼 반응 속도는 빠르고 고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A 보시다시피 A에서의 온도와 B에서의 온도를 비교하면 B 쪽이 더 고온이다. 이렇게 생각, C가 고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C에서의 반감기와 A에서의 반감기를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 5초고 10초니까 2분의 1이잖아요. 1보다 작죠. 자, 그런데 각각의 반감기는 1차 반응의 특성상 로그 나누기 K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C에서의 속도 상수, A에서의 속도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얘는 상수 A에 지수의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EA, 여기서도 어떤 상수 A에 E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인데 지금 뭐가 바뀌어요? RNU 상수도 그대로고 활성화 에너지도 그대로고 바로 이때의 온도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를 싸그리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바로 지수의 마이너스 R분의 EA에 TA분의 1, TC분의 1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값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죠?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게 음수값이면 된다고. 그럼 이 안의 값이 음수값이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양수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게 양수려면 A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어디가 더 커야 돼요? 바로 A가 더 작고 C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된다? 이 결론에 도달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반감기가 짧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고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근거가 조금 희박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아레니우스 관계식으로부터 A하고 C가 어디가 더 고온인지 찾아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에서는 주어져 있는 요 관계들에서 속도상수의 B를 물었네요. 자, 그 속도상수의 B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KB분의 KA를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A하고 B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때 얘는 어떻게 또 표현을 해줄 수 있겠어요? 1차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하고 반감기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A 상황이 됐건 B 상황이 됐건 반감기는 둘 다 10초로 똑같았기 때문에 이 값은 1이겠지만 두 번째 C에서의 속도 상수와 A에서의 속도 상수 B를 구하면 그게 바로 여기 있네요. 2분의 1이었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반응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문제여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7번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리죠? 하나, 둘, 셋, 넷. 잘 들렸죠?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워볼까요? 에이. 칠판을 지우자. 자, 7번. 자, 어떤 반응식이 있는데 A가 프로덕트 P가 되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네요. 촉매 사용 유무. 자, 촉매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그때의 속도 법칙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촉매가 없는 경우 그냥 A가 B가 되고 그때 속도 상수를 그냥 KA라고 했습니다. 그때 반응 속도가 KA의 A 농도의 1승. 뭐 어쨌든 그냥 1차 반응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 촉매가 있는 경우는 속도 상수를 B 이렇게 바꿔 썼네요. KB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촉매가 함께 하는데 그때 반응 속도가 A 농도에 이렇게 촉매 농도가 관여하는 것으로 반응 속도식이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 촉매의 농도가 반응 속도식에 이렇게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언제 봤죠? 바로 저번 시간에 요 시간 바로 2주 전이죠. 2주 전 저번 시간에 그 내 세계정보 교재에 있는 어떤 연습 문제에서 이 촉매가 반응 속도식에 표현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걸 보여드린 게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매가 관여하는 반응 속도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화학 반응에서 촉매라고 하는 건 그 농도가 변해요. 막 반응하면서 막 변해요. 고정돼요. 촉매라고 하는 건 농도가 고정되죠. 왜냐하면 촉매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의 물질량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기 때문에 촉매는 계속 그렇게 일정한 상수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걸 명심하시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촉매 초기 농도를 2배로 늘렸을 때 A의 반감기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첫 번째는 바로 촉매 농도와 반감기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앞선 수식에서 이 촉매를 사용했을 때 반응 속도식이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러면 V라고 하시고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KB의 촉매 한 다음에 A.
그럼 왜 이렇게 쓸 거냐? 바로 얘를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럼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하려고요. 왜? 어차피 이 부분 다 일정할 테니까요. 어떤 조건에서? 등원 조건에서. 자, 등원 조건이면 여기에 있는 뭐 속도 상수는 당연히 변치 않는 거고요. 촉매라고 하는 것도 처음 넣어준 거랑 다 고정이 돼 버리니까, 왜? 촉매는 반응이 실제로 양적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니까 일정한 상수 K로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짜잔, 반감기.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1차 반응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속도상수 K 자리에다가 사실 뭐를 치환해줘도 상관없어요. 짜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여기에 있는 촉매 농도가 증가하면 반감기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촉매가 2배 증가하면 고스란히 얘도 2배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그 반감기 수식에다가 촉매 농도를 고려해서 증감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2번은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온도가 증가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자, 보시다시피 KA는 요렇게, KB는 요렇게 촉매가 없을 때의 속도상수, 촉매가 있을 때의 속도상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거네요. 지금은 촉매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거기 그래프에 자, 요런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문제 시작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A가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입니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떤 그래프가 하나 더 있냐면 이런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져 있거든요. 이 빨간색 그래프, 이게 촉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높이,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촉매를 썼을 때 활성화 에너지. 그게 지금 이 B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문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촉매를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활성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 에너지가 줄어들면 이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의미해요? 느려지는 걸 의미해요? 바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확실히 보시다시피 이 A하고 이 B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이쪽이 더 작고 크다. 그걸 지금 문제의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KB over KA 이걸 해보래요. 자, 여기다가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는 자, 촉매를 쓰거나 안 쓰거나니까 보시다시피 에너지 도표가 달라졌죠. 에너지 도표가 다르다는 얘기는 촉매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요 둘은 반응 경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반응 경로가 바뀌면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도 바뀌겠지만 그때의 요 상수도 바뀝니다. 이게 충돌 이론을 통해서 설명했을 텐데 반응 경로가 바뀐다는 얘기는 반응물들 사이에 충돌이 다른 식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 상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요렇게 어쨌건 이것도 그냥 상수겠죠. 요거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T분의 EB 빼기 EA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앞서에서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고 작다고요? B가 더 작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양수겠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커질 때 얘는 증가하겠느냐 감소하겠느냐. 지금은 작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증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얘를 또 하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바로 로그를 취했을 경우 마이너스 R분의 2A T분의 1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서 뭘 하나를 해볼 거냐면 이 로그를 취한 속도 상수를 온도에 대해 미분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상수는 나가리가 되고 온도에 대해 미분을 하면 온도가 역수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RT제곱분의 E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 여기 있는 기체 상수, 온도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크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쨌거나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도 증가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수식 관계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0보다 크긴 큰데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클수록 온도가 증가할 때 속도 상수 K가 더 크게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수식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냐면 어쨌거나 온도가 증가하면 KA도 KB도 다 커져요. 다 커지는데 보시다시피 A하고 B 중에 어느 쪽이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요? 바로 A 쪽이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A가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큰 KA가 온도가 증가할 때 더 많은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KB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할 때 조금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 때 KA도 KB도 다 커지는데 KB는 조금 증가하고 KA는 많이 증가하니까 그 B는 줄어든다. 이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속도상수식에서 온도 증가에 따른 속도상수 증가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해서 자주 나오는데 그것을 소재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가 봤을 때는 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인호 교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